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 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냈던 옛 여자친구 그리고 후배와 불륜을 저지른 두 편의 사연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한 영어방 옛 여자친구와 놀아난 남편입니다. 남편이 우연히 옛날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인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난 날 그 얘기를 하던 격앙된 목소리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굉장히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금 염려가 되어 다시는 만나지 말라며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만난다면 내게 어떤 고난과 피해가 와도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만약 만난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날 이후 남편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별일 아닌 사소한 일에도 저와 가정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짜증도 심해지고 저를 적대시하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뭔가 잘못돼 간다는 걸 막연히 느꼈지만 정확히 이렇다 할 원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좀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편 친구에게 고민을 토로하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 핑계를 대며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내 생일, 연말, 심지어 여름휴가에도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편 마음만을 살피며 사느라 정작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 피폐해진 정신으로 인해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노력할수록 남편은 더 의기양양해졌고 저는 병들어갔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남편의 내비게이션 최근 경로를 뒤졌고 즐겨 찾는 경로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한 오피스텔 주소였습니다. 수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이 외출하는 날 그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 쪽에 미리 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그 차에서 남편과 남편 친구 그리고 2명의 여자가 함께 내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당황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남편 친구가 멋쩍은 표정으로 그 여자들을 돌려보낸 후 흥분한 저와 남편을 데리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던 여자 중에 한 명은 남자의 옛 여자친구가 맞지만 오해할 만한 사이가 아니라며 펄쩍 뛰더군요. 전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습니다. 혜진이를 우연히 만났을 때 명함을 주고받았어.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더라고.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라. 결혼했단 얘기를 들었었는데 남편 폭력으로 3년 만에 이혼했다며 막 울잖아. 다른 남자도 만나봤지만 제대로 된 인연을 찾지 못했대.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전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남편 친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수씨 정말 미안해요. 사실 제가 부탁해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저도 보험을 들어줬는데 계약하는 날 혜진씨가 자기 친구를 한 명 더 부를 테니 함께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그 여잔 항상 자신보다 예쁜 다른 여자와 함께 그 약속 장소에 나온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자신 주변의 남자 지인들을 한 명 한 명 그 여자에게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의 늪에 빠져버린 멍청한 남자들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놀러 다녔던 거죠. 보험 영업까지 서로 자처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며 반색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훨 낫지.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 아니야. 당신하고 호적 정리가 돼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에게 미안하지 않을 테고.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당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건데?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싸우기 싫어 문자나 전화로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그러자 남편은 예전과 조금은 달라졌지만 친구가 불러내면 예외 없이 또 그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변명이라고 한다는 말이 그 여자와는 술 친구일 뿐, 그 여자가 사춘기 시절부터 동네 친구였기 때문에 술자리가 잦아졌고 그 여자를 만나지 않으려면 주위의 많은 인간관계도 끊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다 믿진 않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옛 연인과 재회해 그 만남을 이어가고 그것도 여자의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술을 마셨다면 누가 그 의도를 순수하게 친구로 믿어줄까요? 섭섭함과 외로움, 그리고 냉대당하던 마음이 커다란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저는 도저히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이혼 요구의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나돌진 않았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마음은 예전처럼 되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은 순수한 사이일 뿐 결코 추잡스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만나보면 알 거랍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앞으로 자신과 언니나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자더군요. 저까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끌어들이려는 그 여자가 소름 끼치게 싫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속이 좁고 남편에게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애교 많은 여자 후배와 바람이 난 남편 이야기입니다. 전업주부를 하다가 맞벌이를 시작한 지 6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사일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라 혼자 집안일하고 사춘기 애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만 7년째 석박사 과정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교육에 투자해야 했고 그만큼 부족했던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는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 전세부터 집 장만, 그리고 집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항상 도움을 받았거든요. 회사운이 없어서 3차례 정도 옮기는 회사마다 부도가 났고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회사 일에 공부까지 병행하느라 간이 안 좋아졌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위의 건강을 위해 친정엄마께서는 몸에 좋은 홍삼과 영양제를 꾸준히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장모님과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올 초부터 친한 친구와 함께 스터디를 한다며 여자 후배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갑의 미혼이었고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부유한 집의 딸이었습니다. 학원 강사를 하는 그 여자가 자신의 영어 공부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 후배 하면서 그 여자 후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도 듣기 싫어 아빠에게 그만 좀 하라고 눈치를 줄 정도였죠. 평소 저는 8시에 퇴근해서 청소와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10시경 집에 와서 씻고 휴식을 취하다 잠을 잡니다. 후배와 스터디를 시작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후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집에서 잠만 자는 하숙생이라느니 삶이 덧없고 허무하다느니 하며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저와 싸웠던 일부터 장인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억지까지 써가며 네가 싫고 너와 맞지 않아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더군요. 급기야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자유를 찾고 싶다며 이혼하자는 얘기를 밥 먹듯이 꺼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혼자 서재방에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 보며 울고 저는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신경 안 쓴 부분이 있어 저러나 싶어 내가 잘못했다. 당신에게 맞춰갈 테니 용서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드시 이혼하겠다며 단호했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니까 전화도 하지 말라며 냉전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일요일에도 회사 간다며 나가서 하루 종일 연락도 없었죠. 도무지 남편을 이해할 수 없던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 여자 후배와 같이 만났다던 남편의 친구에게 전화해 저희 집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이 미친 것 같다며 자신이 만나 한번 얘기해보겠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저 후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여 남편의 핸드폰이라도 뒤져보고 싶었지만 잠금이 철저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메일을 뒤져보기로 했죠. 이메일을 만들 때 비번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열어봤던 이메일에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름 휴가에 맞춰 제주도 3박 4일 여행 예약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하루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만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회사에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더군요. 남편은 우리 공주, 소천사, 내 사랑 그런 낯간지러운 애칭으로 그 후배를 불렀고 그 여자가 제 딸 아이 수준으로 징징대는 투정에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며 모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라던 이유가 바로 이 여자 때문이란 걸 명확히 알고 나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을 때 때마침 친정엄마께서 전화를 하셨고 제 목소리를 듣자 바로 무언가를 직감하신 듯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전 엄마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친정과 시댁까지 알게 됐고 남편은 자신의 친구에게까지 얘기해 일을 크게 키웠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소리치고 6년 전부터 서로 안 맞아 이혼 준비 중이었을 뿐 그 여자 후배와는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긋더군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짓거리는 비겁한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A4 용지에 저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을 빼곡히 적어와 자신은 집을 나갈 거고 월급도 안 줄 거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며 오히려 큰 소리쳤습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짐을 싸 나가려는 걸 겨우 막아세우고 내 사전에 이혼은 없다. 집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그 여자 부모에게 모두 알리고 이혼 소송 걸면 기각시킬 거고 네가 잘못한 거니 사회적으로도 망신당할 각오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사랑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소리까지 지르고 그걸 본 아들은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차라리 여자가 있다. 미안하다. 인정하고 사과라도 했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프고 분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 부부 그동안 살면서 큰 문제 없었습니다. 올해 박사과정 수료까지만 고생하면 된다고 해서 여행도 못 가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 죽으면 다 의미 없으니 처자식도 필요 없다니요. 제 인생이 서글퍼 자꾸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당장 곧 고3이 되는 아들과 사춘기 딸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제발 남편이 마음 잡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저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SNS 친구 사이이고 그 여잔 다른 남자 선배들 글에만 좋아요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후배와의 여행을 취소하고 그 전보다는 제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탓만 하며 반성 없이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겨우 버티고 있지만 6개월이란 시간 동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린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마치 제가 벌레처럼 느껴집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남편은 6개월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혼자 사는 게 두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이혼을 생각하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읽어드린 두 개의 사연을 보니 바람난 배우자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르기 전엔 가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상대 배우자만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아마도 저희는 유책 배우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기를 바랄 겁니다. 분류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짓밟고 그들의 인생까지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끝까지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로 살아갈지 아니면 인간으로 살아갈지는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